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실전반 수업 복습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또 날이 더워졌죠. 더워지면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중간고사 끝난 이후로는 학생들이 목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뚜렷이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오면 진짜 실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써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자기게 돼요. 논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학생들도 그렇고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텀이 있기 때문에 공부 리듬을 조금 잃어버리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쓰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고 그 시간에 완벽하게 내가 해결하겠다, 모르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는 것이 논술 공부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뭐 많이 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한 번 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한 것이 누적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사고해서 문제에 접근하고 제시문을 독해를 한 다음에 글을 써 나가는 과정까지를 일관되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믿고 내 머리로 논리적이면 누가 봐도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만의 로드맵을 자꾸 만드는 방법들을 저랑 함께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최대한 조금 꼼꼼히 열심히 하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지난 시간에는 경희대 문제를 썼습니다. 경희대 문제를 썼는데 경희대 문제는 길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썼던 것보다 훨씬 더 긴 글이 나와요. 지금까지 썼던 글들은 많이 써봤자 한 600자 내외지만 경희대는 1100자에서 1200자 정도까지 요구하는 글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호흡이 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전에 썼던 글과 그 리듬, 접근하는 방식, 사고방식들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데 아무리 써도 한 1100자 정도, 1200자, 한 1000자 정도 되는 글은 800자까지는 제시문 안에 있는 것으로 대략 뭔가 버무려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당락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한 200자에서 300자예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격하는 글과 불합격하는 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 막상 비교를 해놓고 보면 문장 몇 개, 즉 내가 독해한 것에서 문장 한두 개 정도 더 깊이 있게 서술한 학생이 있고 그냥 제시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거나 정리정돈 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한두 문장이 정말 쓰기가 어려워요. 자, 이 한두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써져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한두 문장 더 깊이 있게 사고한 내용들을 써버릇하는 연습들을 조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썼던 경희대 문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긴 글 쓰기 연습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죠? 자, 제가 글자 분량은 어떻게 확인하라고 그랬죠? 제시문 개수 곱하기 150, 그죠? 제시문이 3개 나왔어. 그래서 곱하기 150에 보니까 450자예요. 근데 글자 분량이 500자예요. 그럼 거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학교가 원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중앙대 같은 문제입니다. 중앙대는 학생들이 뭔가 기발하게 써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꼼꼼히 독해하고 압축적으로 써주기,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경희대는 어때요? 1번 문제가 500자, 600자, 뭐 길게 나올 땐 700자까지를 요구합니다. 그죠? 2번 문제가 1000자에서 1200자, 길게 나올 땐 1200자 정도까지 요구하죠. 1번 제시문 2개, 2번 제시문 4개를 준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글은 제시문 수 곱하기 150 해봤더니 그 분량이 넘칠 때 제시문의 내용 이외에 각각의 제시문에 한 문장에서 두 문장 혹은 많으면 세 문장 정도까지 내가 뭔가 깊이 있게 사고한 결과를 서술하면서 글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쓸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시문을 진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 글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긴 글과 짧은 글은 제시문 개수 곱하기 150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긴 글 쓰기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주로 연대, 경희대, 홍익대, 세종대, 인하대 이런 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어떤 걸 요구하느냐? 심층적인 사고, 즉 하나의 어떤 주제를 계속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 주제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데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더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다면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즉 어떤 주제나 상황, 현상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글에 있을 때 좋은 어떤 글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경희대 문제의 특징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대는 일단 1번이 뭘 요구하죠? 1번은 요약과 논지의 차이를 요구합니다. 자, 주로 이런 형태로 나와요. 가나를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자, 가나를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길면 700자, 짧으면 500자 정도, 짧을 때는 400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매년 문제에 따라서 글자 분량은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1번은 조금 논지파악형 문제라면 논지파악 문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특징은요, 이렇게 지금 가나를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라고 했는데 주제를 던져줄 때가 있어요. 가나를 요약하고 무엇과 관련해서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라. 이런 형태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주제를 줄 때와 안 줄 때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가나를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라고 할 때 이 논제에는 주제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제를 내가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제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명확히 설정하고 써야 되지만, 주제가 이렇게 주어질 때, 예를 들어서 주어질 때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얼마나 꼼꼼하고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글을 쓰는지를 조금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라고 할 때,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떤 명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딱 눈에 띄는 차이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차이까지 잡아낸다면 경희대는 좋아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가와 같은 주장과 나와 같은 주장이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경희대가 분량이 조금 길기 때문에 만약에 쓸 수 있다면 어떤 심층적 의미의 차이까지 조금 생각해봐도 틀리진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2번은 하나의 관점에서 세 개의 제시문을 설명, 비판, 논술하기를 요구합니다. 하나의 관점에서 다라마를 분석, 평가, 논술하시오. 근데 글자 분량은 대략 한 1100자에서 1200자 왔다 갔다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 4개인데 1200자다. 그럼 글자당 몇 자예요? 거의 300자죠. 300자. 150 곱하기 4 하면 어때요? 600자인데 거의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전략으로 쓸지에 대해서 명확히 잡지 않고 글을 쓰면 이 글은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중요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바의 관점에서 다라마를 분석 평가하라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주제가 없죠. 주제를 명확히 잡는 게 지금 이 바 다라마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고 두 번째, 바의 관점에서 물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의 관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되죠. 그래야지 다라마를 일관되게 평가, 분석, 논술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형태의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라, 마 중에 마를 먼저 써도 되고 라를 먼저 써도 되고 다를 먼저 써도 돼요. 하지만 이게 1200자를 쓰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살리려면 내가 전체를 주제를 중심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갈까를 반드시 조금 구성하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내용을 정리하는 형태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글 전체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까를 조금 고민하면서 일관성 있게 쓰는 것이 눈에 띄는 어떤 글의 요소가 되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바하의 관점에서 다라마를 분석, 평가, 논술, 뭔가 자기 견해를 쓰라는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제시문이 뭐죠? 바죠, 바. 바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잖아요. 바를 잘못 읽으면요, 글이 다 삼천포로 빠져요. 그래서 바를 명확하게 읽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 바가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가치 판단이 분명한 글이 나옵니다. 가치 판단이, 예를 들어서 뭐 세계관은 잘못되었다라든지, 아니면 평등이 분배 문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든지 아주 선명한 가치 판단의 글을 주고, 이 관점에서 뭔가 분석, 평가, 논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라마를 평가하는 혹은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지지한다, 동그라미, 하나는 비판한다, 하나는 어떤 마제시문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점도 있다 라고 명확한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글쓰기를 요구하는 것이 경희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요구할 때도 바의 관점이 선명하기 때문에 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다를 분석하면 이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점은 타당하지만 어떤 점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희대는 그런 형태의 글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에서 내는 어떤 예시답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그런 형태의 답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분석 설명이 나오더라도 분석 설명에는 비판적 분석, 비판적 설명까지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글을 내는 대학이 또 어디 있죠? 홍대가 그렇습니다. 홍대를 보면 이런 비판적 설명이나 분석도 요구한다. 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어떤 제시문, 어떤 가치 판단이 분명한 글이라는 걸 가급적이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좋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항상 이 다라마가 하나는 지지하는 것, 바와 똑같은 거, 하나는 바와 완전히 다른 거, 하나는 바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경우가 자주 나온다라는 걸 조금 숙지하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자, 학생글 특징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 문제를 학생이 쓴다라고 할 때 분량이 길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글을 쓰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시문 리바이벌, 즉 학생의 글을 읽었을 때 이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지 못하는, 얘가 똑똑한 애인가 아닌가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다라마가 나오잖아요. 다라마를 바의 관점에서 뭔가 비판, 평가, 분석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이 다라마가 문학작품이거나 아니면 에세이, 물론 뭐 비문학의 어떤 인문학이나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 문학작품과 같은 어떤 사례, 소설, 뭐 시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단순히 문학작품을 분석을 할 때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 뭐다, 뭐 요 정도로만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학작품은 다양한 어떤 시대, 상황, 현실에 대한 메타포, 상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학작품을 풍부하게 분석, 해석하면서 서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역사적인 제시문이 나올 때도 어떤 역사적 사례나 사건 등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풍부하게 바의 관점에서 해설해 주는 것이 대학이 요구하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희대 문제 글을 채점을 해보면 학생들이 내가 어디서 점수를 따야지라는 전략이 없이 쓰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칸 채우지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논술 점수는 안 나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중앙대라든지 이런 대학은 어떻게 하면 압축할지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시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많고 쓰려니까 무엇을 버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경희대 같은 대학은 제시문에서 주는 정보는 적은데 이걸 얼마나 풍부하게 해석하느냐예요. 그래서 중앙대는 이렇게 긴 글을 압축하는 시험이라면, 반대로 경희대와 같은 문제는 짧은 제시문을 풍부하게 해석해서 늘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확 치고 나갈 때 좋은 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서 바하의 관점에서 다라마를 비판, 평가, 분석하라. 그러면 바하의 관점에서 다라마를 비판, 평가, 분석할 때 다라마의 어떤 차이들이 논의되면서 비판, 평가하는 형태의 글을 쓰면 어때요? 눈에 띄겠죠?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잡아서 글을 쓴다면 눈에 띄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도 가나를 요약하고 차이를 쓰세요. 그러면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차이는 이렇다. 2번 문제도 바는 이런데 다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마는 이렇다. 단순한 요약 반복의 형태로 쓰는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을 조금 염두를 해 두시고 다음번 경의대 쓸 때는 좀 더 제가 설명한 것들을 머릿속에 콕 넣어놓고 쓰시면 확실하게 잘 쓸 수 있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 잡으시고요. 자, 오늘은 경희대 이제 실전반 복습 강의 설명했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조금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